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재밌는 짤. 최근에 봤던 가장 재밌는 짤이었어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냥 빠짐없이 읽어주세요. 네,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정치 유튜브에 빠져서 걱정입니다. 60세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새날이라는 정치 유튜브에 빠져서 걱정입니다. 밥 먹을 때도 TV로 그것만 보고 집에 일 끝나고 오면 그것부터 틀고 어머니 아버지나 제가 다른 정규 방송이나 채널을 돌리자고 하면 슬쩍 째려보고 제가 왜 아빠 째려봐요?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화를 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새날 유튜브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쏠린 채널인 것 같던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게 있더라도 볼 때마다 윤석열 정부 욕만 하고 자극적이고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는 모습에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새날 유튜브에만 붙들고 그거에 미쳐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심란합니다. 저는 정치 성향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진 사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것 같아서 점점 어머니가 새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만 봐도 TV를 때려 부시고 싶고 스마트폰을 박살내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인성이 글러먹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머니가 너무 심각하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유튜브 채널은 도대체 어떤 채널인 건가요?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로 댓글 작성하지 말고 제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올해 집에서 지금 아마 네. 요즘에 TV에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새날 유튜브만 보고 계시나 봐요. 아마 지금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죠. 이게 그래도 이거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저 혼자 미친 게 아니라는 거 또 확인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지금 미친 사람 85만 9천 명이 지금 다 함께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이 글을 직접 진짜 있는 건지 찾아서 봤는데 올해 4월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있는 일이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뭐 재밌게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새날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냐고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이제 뉘앙스는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빠져서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새날 정도 방송하는 게 정상이고 지상파도 우리처럼 방송하는 게 맞습니다. 양심과 어떤 진실 이런 차원에서 새날 방송이 저는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기본 상식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간호학과 다니는 저 대학생분도 새날 방송 한 번만 보시면 아 이상한 방송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혹시나 또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누군가 작업했다면 그건 또 심각한 문제겠죠. 그냥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네.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제 집 팔아가지고 새날을 후원할까 봐. 지금 12월 4일 날이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광주 북콘서트가 있어요. DK놈을. 지금 이거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12월 4일 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이 북콘서트가 있고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지금 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광주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고향 분들. 조국 장관 아마 실물 영접하러 한번 가세요. 네, 단체 관람 좀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평일 7시이기 때문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가시는 방법도 편하고 하니까요. 지금 예매하셔서 예매하시고 하는 방법은 따로 커뮤니티나 저희 공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광주에 가면 지하철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지하철역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국 장관 페이스북. 이게 뭐냐면 최근에 송영길 조국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조국 장관이 본인의 어떤 뭐를 위해서 신당 차린다 이거는 미리 공격하는 건 사실상 거의 양아치고요. 조국 장관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공지사항. 많은 언론에서 확인 연락이 오고 있기에 일괄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님과 신당 관련한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2.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조국 장관이든 송영길 대표든 민주당이 피해를 보는 쪽에 일은 안 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갈라치기 세력이 다수라고 보는 게 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때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리 때려.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진짜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이면 내가 정상적인 일반 지지자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조국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출마 이야기가 나온 사람도 나온 것도 아닌 거를 본인이 이야기한 적도 없는 사람을 미리 때려. 조국 나오면 총선 진다.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다음.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하려고 북한이 정찰 위성 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때렸다 그러잖아. 쏘기만 해봐. 그럼 우리가 조치할 거야. 와, 이 새끼들. 윤석열이 한국에서 안 여는 NSC를 영국에서 주제를 내갖고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부 딱 효력 들더라고요. 정지 하고 싶다는 네. 거지. 내용을 읽어보면 네. 그 효력 정지를 검토했다는 것까지지 효력 정지시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북한에서 9.19 합의를 위반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9.19를 효력 정지시킵니까? 아유, 저 등신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을 열심히 했어. 쏘지도 않았는데 쏘면 너희들 하고 경고를 먼저 해. 근데 그게 미사일도 아니고 물론 의미는 똑같다고는 해도 위성이란 말 정찰 위성. 북한은 정찰 위성 쏘면 안 돼요? 한국은 없나요? 한국은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연습 안 합니까? 그러니까 북반구에 있는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면은 결국에는 적도 부근으로 이렇게 미사일이 갈 수밖에 그러니까 로켓이 날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국방부 주장대로면 그 결과적으로는 우주에 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주에 떠 있는 그 위치가 9.19 합의의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공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정권 하나 났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누구한테 이로워요? 한국, 북한 둘 다 아니에요. 미국이라니까? 미국한테 훨씬 더 물론 미국에도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상 유지하면 좋겠지만 미국에서 무기 팔아먹고 하는 뭐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지. 한국이 불안해지면.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면서 더 불안했던 게 있어요. 영국에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김태효 안보 1차장이 다가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외교 대통령도 계시구만. 이쪽에는 이제 허수아비 대통령 계시고 그리고 진짜 바지는 가운데 앉아 있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 내용 알고 계시라고 따로 분석해 드립니다.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는 그 나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IM 영어 연설. 야, 이 윤청조. 국내에서는 불통, 독단, 목통, 국민의 마음에 벽을 쌓는 벽장옥. 진짜 그렇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민심 얻으려고 그 나라의 영어, 언어로 연설한다며. 한국 사람들하고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한국 순방 온다는 말이 맞아 이제. 아니 그리고 영어 연설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읽고 써준 거 읽는 것에서 그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정상들하고 그냥 터놓고 통역 없이 한마디도 못하면서 계속 영어 연설을 저렇게 본인이 잘 읽는 것만으로 칭찬받는다고 저렇게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저런 대통령을 가진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아까 간호학 학생 지금 듣고 있는 다 알아. 우리 말이 맞잖아. 알고 들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새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학생.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영국에서 지금 무명 용사의 묘에 지금 참배를 갔어요. 네. 거기에 방명록에 영어로 썼더라고요, 꼴에. 방명록에 돌아가신 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방금 놀란 게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 자유와 정의를 위한 헌신은
뭐 절대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찰스 왕한테 쓴 방명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무명용사 그 메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유와 헌신에 대해 자유와 정의에 대한 헌신이었거든요. 아 진짜 납득하기 어렵네요. 짧게 가요. 지금 시간이 별로 부족한 관계로 또 말 잘랐다고 악플 달리겠네. 씨. 아이, 자 완전 복구됐다더니 불안한 행정 전산망 접속장애 또 났어. 그리고 이상민이는 영국 가서 마차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정권은요 임기 채우는 순간 대한민국에 불행입니다, 불행. 아 지금 그 바로 보여주세요. 아까 윤석열이 영어로 썼다는 방명록. Your dedication.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국왕회한테 쓰는 방명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 한글 방명록도 3번 4번 쳐다봐야 쓰는 사람 아닙니까? 저거는 누가 옆에다 써줬으니까 썼지 본인이 외워서 썼겠어요? 보고 절대 썼겠지 또.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근데 이상한 게 역시 사대 주제와는 다르네. 영어를 훨씬 잘 쓰네. 한글보다. 프레지던트 오브 코리아 윤석열. 룬석열이라고 쓴 거 아니야? 룬석열? 자, 다음 볼게요. 대문자로 쓴 것도 웃겨요. 다음 역대 최대 가계비 지고 이게 빚이고 이 빚이 밝은 빛이 아니고 빛 재무 빛과 어둠. 다음에 이제 행정망 마비 깜깜이 대응해가지고 빛과 어둠이라고. 다음 절도 비슷비슷해요 지금. 지금 이상민이가 행전 정산망이 뒤에 이제 완전히 막 나사 부품 다 빠지고 있는데 진짜 어쨌든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왜 있잖아 윤석열이 뭐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퍼주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쳐. 나머지 잘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간호학과 학생 잘 들어 나 뒤끝 있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안 나오니까 저런 이야기들은 네. 새날이 해주는 거 얼마나 좋은 방송이니 어머니 그 채널 새날 보시라고 해. 자 한동훈 이야기도요. 동대구역에서 시민들과 3시간 찰칵했다 그랬잖아요. 진실은 뭘까요? 실제로는 SNS에 올라온 게 이런 겁니다. 아 있네요. 이게 3시간 분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촛불 집회에 가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3시간 분량이면요. 집회 참가한 사람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3시간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진짜. 이 SNS가 이렇게 만연한 세상에서 이런 거짓말을 왜 하나요? 참. 그래도 한동훈 자신은 행복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겠죠. 얼마나 짠합니까? 본인이 뭐나 된 듯이 정말. 아유. 다음 절 볼게요. 300명이 아닌 5천만 명의 언어를 쓸 것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이가 한 말이고 국힘의 한동훈 활용법. 야 비례, 총선 지휘, 지역구, 수도권, 종로, 마포, 강남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한동훈이를 보고 이준석이는 당의 개혁적 메시지 내면 동지가 될 수도라고 하면서 한동훈 활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정도의 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지금 이준석에 대한 의심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는 시기라서 네. 이준석에 대한 언급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이준석이 그 변함없이 네. 네. 끝까지 윤석열 등에 칼 꽂는 방법으로 가신다면 제가 새날 출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요즘 이준석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준석은 불안하겠지 사실은.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자 다음 볼게요. 이 외통수 이정섭 의혹 수사. 그렇지 외통수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뭐 검찰에서 안 하면은 공수처에서 할 거니까 뭐 검찰로서는 뭐 잣됐다 봐야죠. 근데 이 그림에서 검찰이 지금 호랑이로 묘사돼 있잖아요. 곰이 아니고. 네. 이정섭 의혹 수사의 마늘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 먹으면 사람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호랑이는 실패하잖아요. 네. 그러네. 곰만 네. 되는 건데. 네. 다음 짤 보겠습니다. 날개. 이상 시인의 날개를 패러디해서 이상민. 날개 이상민. 박쥐가 되어버린 철새를 아시오? 나는 유쾌한 결별을 원하오. 민주당의 정남이가 떨어지고 진저리가 나오. 날자 날아보자꾸나.
결국에는 이런 거지. 이상민을 찍었던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합하지냐 이런 거고. 이따 이상민 까는 시간 따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굿모닝 충청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멀티 만평의 김종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손에다가 침을 쫙 뱉고 어디로 튀는지. 근데 이 내비를 보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주는 건 인공지능 수박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네. 그러네. 자, 황교익 선생님.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낙연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적의 칼을 가져와 전우의 등을 찌르는 분이 할 말이 아닙니다. 지원 유세를 하지 않는 게 민주진영을 돕는 것이니 입을 닫고 얼마 남지 않은 인격이라도 잘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시원해라. 진짜 최고.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은 되네요. 그러니까 이낙연계 사람들을 낙천을 시키면 이낙연계랑 경쟁했던 소위 친명계 또는 개혁파 사람들의 지원 유세 내가 못해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 말라고. 오히려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누가 불러준다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볼 때에 느끼는 그 답답함을 똑같이 느껴지죠. 자기가 아직까지 뭔가 되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다음에 짤은 지금 박민 KBS 사장이 용산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연이은 진행자 차 지금 일방적 편성 취소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사장 보도 개입 의혹 얘는 이자만으로도 이것만으로 구속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아니면 바로 구속이지. 완전 배임이. 나중에 박민 씨 감옥 가서 누가 사식이라도 챙겨줄라나 모르겠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팽당할 텐데. 그러니까.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박민은 KBS를 문화일보로 하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문화일보 같은 건 적벌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KBS 내부 구성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전혀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그 KBS 출신들이 KBS 사장으로 계속 임명이 됐었잖아요. 그게 뭐 그 사람의 정치적 지향성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KBS 내부 구성원들이 KBS를 책임져 왔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 인력이 들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분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다음 짤 비슷한 맥락에 윤석열의 언론 장악 망나니 칼춤, YTN 최대 주주 변경 졸속 추진, MBC 박문진 이사장 수사 요구, KBS 이사 해임 사장 교체 후 일부 프로그램 강제 폐지, 탄핵으로 망나니 칼춤을 멈추자. 여기 중에요. 이번에 전현희 위원장 우리 방송에 바로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 박문진 이사들 옛날에 감사원이 했잖아. 권익위가 박문진 이사들이 소위 이제 법인카드 잘못 썼다고 3만 원 넘어갔다고. 그것도 왜 서울에서 안 쓰고 부산에 썼냐고. 근데 그 박문진 이사의 몫이 지방 몫이에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3만 원 넘어갔다고 이걸로 지금 수사 의뢰하는 상황이고요. 권익위 직원은 3만 원 썼는데 3만 4천 원 썼다고. 뭐 그런 걸로 지금 기소. 이런 미친 정권이 더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다음 짤 보겠습니다. 핵관 전쟁. 지금 한동훈이는 검핵관, 신핵관. 지금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제원이 지금 관광코스 92대 동원한 차력을 하고 있죠. 나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좀 비웃는다기보다는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의 그 자기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 관광버스 90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장제원 말고 누가 있어요? 장제원 요즘에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새날에서 금요일에 했던 방송이 50만을 넘어갑니다. 네. 실방송. 장제원에 대한 인기가. 장제원 내가 한 이틀은 안 까는 걸로 해줄게 내가. 조회수로 50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분노의 똥침님, 아까 어머니 글 보내주신 간호학과 대학생분 미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미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새날 유튜브에 어머님이 빠지신 것은 극히 건강하신 모습입니다. 진짜 씨발 경론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선배 간호사 이분이 간호사셨어?
자, 다음에 다물 후예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체리님 항상 응원합니다.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제가 뭐 이렇게 웃기려고 방송하긴 하는데 먼저 새벽에 이제 잠깐 한 5분 동안 담배 필 때 테라스 나가가지고 담배 필 때 어쨌든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방송이 뭐라고 저렇게 실방도 들어와 주시고 뭔가 후원도 해주시고 해주시는 분들 많죠. 아 그리고 지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부탁 좀 드리면 새날 텔레그램 방에 지금 그 링크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지금 저 네. PPL 끝났으니까 뭐냐면 그 텔레그램 방에 제가 목표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 방에 글 보는 분만 한 2,000명만 돼도 이분들이 퍼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사 하나의 몫을 하거든요. 지금 한 5,500명 되는데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은요. 민주당 정치인들 단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곳이고 최근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텔레그램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오면 텔레그램을 아예 탈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어요. 근데 카톡을 쓰게 되면 비밀 이야기 다 털려요. 서버 그냥 압수수색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텔레그램을 제일 먼저 쓴 집단이 새날입니다. 원래 그 옛날에 박근혜 초창기 때 새날 거기 그 링크를 지금 우리가 걸어 드렸으니까요. 이 링크에 텔레그램을 까시고 거기 가입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새날에서 보내드리는 정보 이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방송으로 말할 수 없는 거, 방송으로 다 못하는 거, 또는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다 보내드리는데 텔레그램 정보방 그리고 우리가 보내드릴 때 텔레그램 보내드릴 때 알람이 안 뜨게 보내드려요. 조용히 보내기를 선택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깔고 있는데 새날 정보방 안 들어오신 분들도 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이모티콘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조국 다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조국 웬만한 분들 이모티콘이 다 무료로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